네.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제한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많이 좀 건물 종류를 좀 상세하게 좀 훑어보겠습니다. 네, 쭉 나와 있네요. 실무하시면 실제 건축물을 이제 소개 알선하실 때 어떤 건물인지 분석이 좀 필요하십니다. 보십니다. 26페이지. 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용도 지역이었죠. 토지의 용도 지역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정해진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요, 전국에 있는 토지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 합니다. 절대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결정을 딱 합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효과입니다. 효과가 이제 발생한다. 중요한 사항이죠. 용도 지역의 효과가 참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용도 지역들별로 해서 첫 번째, 해당 어떤 건축 제한이 있다. 건축물 종류입니다. 건축 제한이 등장을 하고요. 요건요, 해당 토지들마다 건물의 어떤 쓰임새, 종류, 이용 방법이 다 정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건폐율이란 어떤 토지에서의 평면적인 넓이, 요 비율 제한받죠. 또 세 번째 보시면 용적률 해서 입체적인 토지의 규모가 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한인데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건축 제한, 건물 종류와 또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있다랍니다. 규모, 크기하고 건물 종류를 정해준다랍니다. 제한 방식 있죠. 이 건축 제한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토지 용도 지역들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한합니다. 일단은 전국토에서 해당 토지 용도 지역들별로 해가지고 일단은 국토계획법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서 어떤 건물, 주택 중에서도 이쪽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또 보시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또 지을 수가 있다. 또 보시면 또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또 건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각종 어떤 무슨 문화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딱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그 용도 지역에서는요, 요거 다 됩니다. 다 돼. 해당 그 용도 지역에서는 요거 정해진 바대로 다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방 조례에서 위임하는데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또다시 원래 국토계획법에서는 해당 그 용도지 만약 이쪽이 제1종 만약에 이쪽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라고 할 때 이것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서 다시 지방 조례에서 결정을 해준다라면 일종 전용 주거 안에서 또다시 공동주택을 또 건설할 수 있다. 해서 아파트를 더게 되죠. 근데 공동주택 가운데에서도 아파트는 또 제외한다. 이것 말고 연립 다주택 가능하다. 이렇게 딱 해주면서 또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조례 정한다면 또 초중고등학교 말고 대학교도 가능하게 해준다. 또 기타 각종 어떤 위락시설은 안 되겠지만 각종 어떤 운동시설 이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제1종 전용주거안에서는요,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항은 다 무조건 허용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 추가적인 사항 요건요, 해당 그 서울시 또는 인천시 또 무슨 평택시 등의 조례에서 정해준다라면 이것을 추가로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요 사항은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지방 조례를 확인해서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는 유형 방법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요, 해당 그 토지 용도 지역에서의 어떤 건축 제한의 종류를 결정할 때는 그 지방 조례까지 확인을 꼭 해서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그 해당 시가 어디냐 확인하시고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용도 지역별로 건축 제한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출력해가지고요, 요걸 합본해가지고 하나 책으로 딱 비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얇게 해가지고요, 해당 일종 전용 주거, 이종 전용 주거 지역, 또 준주거 지역, 또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해당 용도 지역들별로 그 시조례까지 확대해서 정해져 있는 그 이용 방법, 토지의 어떤 건물의 종류 등을 다 쭉 철릭해서 바인더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그 법에 있는 조례 위임사항 말고 실제 조례 사항들은요, 국토계획부에 있는 사항도 왼쪽에 있는 사항 말고 오른편의 조례 사항들은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서 조례 사항을 발췌해가지고 합본해서 비치를 꼭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토지에서는요, 건물 종류가 다
토지마다 결정이 딱 되어진다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요 건물 종류입니다. 건축물 종류. 이것을 좀 이번 시간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건물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요 종류가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쭉 나와 있죠. 자, 건축법 가시면 건축물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열거를 쭉 해줍니다. 그래서 2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건물 종류는 크게 29가지의 건물의 종류가 있다. 우리가 학습할 때 표현 적이 있습니다. 29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건물 종류에서 이건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가시면 별표 제1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 가시면 별표 제1번에 보시면 요 건물 종류가 쫙 나와 있습니다.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단독주택이 여기에 나와 있죠. 단독주택 다 아시겠지만 주택 건물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공동주택이 또 거기에 나와 있죠.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은 같이 이용합니다. 각종 복도나 각종 어떤 계단들 같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전유 부분들은요, 각기 구분해서 소유했다. 구분 소유한 것이죠. 그래서 요 단독주택은 대지안에 모든 건물을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해서 어떻게 이용하지만 또 보시면 공동주택은 주택 건물을요, 공용 부분은 같이 이용하지만 전유 부분들은 따로 구분해서 어떤 게 탁탁탁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입니다. 주인이 여러 명이 같이 나누어서 소유했다. 공동주택. 한 명이 단독 소유했다. 단독입니다. 다시 그 단독에 보시면 또 다시 구분 딱 되어 있죠. 협의에 좁어너미에 단독주택이 있고요. 또 보니까 무슨 다중주택이 있고요. 또 보니까 다가구주택이 나와 있고요. 또 보니까 저기 공간이라는 어떤 관사 등의 주택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은 딱 보니까요, 공동은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있을 것이고 연립주택이 거기에 또 나와 있고요. 또 다세대주택이 또 이어서 나와 있고 또 보시면 기숙사라고 하는 숙소 용도의 건축물도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들은요, 앞으로 근무하시면 단독과 다중과 다가구 또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를 아주 자주 취급하시고 주로 이것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했다. 이쪽은요, 공용 부분은 같이 이용하고 공동 소유하지만 전유는 구분해서 나눠 소유했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독은요, 실제 보시면 나의 세대원들의 거주 공간이다. 나의 세대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대원들만 살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단독 건물을 말하는데 크게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단독주택은요, 우리 국토계획법상의 모든 토지 용도 지역들별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독은 다 가능해요. 하지만요, 저기 어디입니까? 공장지대 가운데서 전용공업지역은 공해가 나옵니다.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요, 그곳에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24시간 장사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빼놓고는요, 모든 토지에서 단독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근데 그 단독은 순수하게 협의의 단독에서 나의 세대원들 거주 공간으로서는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 속에서 나의 세대원만 딱 산다. 한 것이 지역에 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 다중과 다구입니다. 요 다중과 다구는요,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건물인데 요 주택 건물의 이용 방법이 뭐냐니까요. 어떤 임대 수익을 위해서 임대입니다. 임대하는 나의 주택을 말한다랍니다. 주인집이 요 건물 속에 살든 살지 않든 묻지는 안 하고 그냥 나의 세대원들 뿐 아니고 외부인을 불러 모아서 방실 또는요, 가구실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한다가 바로 단독과 다중입니다. 다중과 다구입니다. 근데 임대할 때 보시면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독립주거형태에서 주방입니다. 독립주거형태 하면요, 그 안에 취사기능, 주방 기능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중주택은요, 공동취사장은 되어도 단독 취사할 수 있는 세대 그 가구 안에 그 공간 속에 싱크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쪽은 싱크대라든지 어떤 인덕션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 원래 다중이고요. 또 다가구는 이것이 어떤 방실 한 개 두 개 묶어서 임대하든 또 방만 임대하든 간에 그 속에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고 임대한다가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주방을 넣고 임대친다. 다가구. 주방이 없는 상태다 하면 다중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보시면 다중주택인데 가보시면 호마다 안에 주방을 넣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실은 묻지 않습니다. 욕실이 있든 없든 묻지 않아요. 그 주방시설이 없다 있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주방을 넣고 또 많이 임대하는데 단속 걸리면요, 주방을 뜯고 그 사진 찍고 벌금 낸 다음에 다시 또 주방을 또 붙여버리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칙은 안 된다. 이쪽은 원칙적으로 주방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구 임대할 때는 말입니다. 가구 수가 많이 임대면 안 돼.
가구 임대할 때는요 19세대까지만 해당 건물 내에서 임대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거래하러 가보시면요 뭐 21개, 22개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사용 승인 받을 때 검사 받을 때는 19가구인데 그 이후에 정축해가지고 또 방을 쪼개어가지고 옥상에 옥탑방을 2개 분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1개, 2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또 다 불법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가구 임대수는요 본인 주인집을 포함해서 19가구가 다 가구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불법의 편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편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편법 행위하면요 벌금이 나옵니다. 확인되어지면요. 근데 벌금은요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벌금을 냅니다. 하지만요 현재 그 뒤에 그 집을 매수해서 사업자 또는 뭐 개인이 임대친다 할 때는요 벌금은 안 내지만 원상복구 명령이 나옵니다. 원상복구 명령. 그래서 이행하지 아니하면요 이행 강제금은 현재 소유한 자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매입할 때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매매하시고 또 알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근데 규모가 또 차이 나죠. 요 다중과 다구는요, 건물 그 청수 가운데에서 주택, 자기 주인집을 포함해서 임대하는 내가 소유한 주택 건물이 최대로 3개층까지만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제한하죠. 하면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중은요, 요 3개층까지만 합한 바닥 면적 합계 이것이 다중일 때는요, 330제곱미터 100평 이것을 넘지 못하게 임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다 가구는요, 이 3개층까지 임대할 때 보시면 660제곱미터 200평까지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단독에서 다중과 다구가 이용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요, 10가구를 초과해서 또요, 주방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예? 또 규모가 약간 초과되기도 합니다. 근데 확인 딱 되어서 단속되어서 걸려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된다랍니다. 이행강제금에서 벌금도 내고 따로 또 그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어떤 명령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이행할 때까지 계속 내는 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과되어진 면적 대비해서 시가 표준의 공시가의 50% 금액을 1년에 2번씩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학습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에서 아파트는 다 아시죠? 주택으로 구분 소유한 건물들이 5개층 이상 이용되면 다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연립과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4개층까지 이하, 4개층까지 이하만 임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요 연립과 다세대에서는요. 요 4개층까지 이하 요 규모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초과해서 규모 크게 임대치면 연립이고 이하일 때는 다세대가 된다. 이렇게 하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요. 또 건물 청수죠, 청수. 보통요, 여러분들이 다 오해하시는데 보통 상가 등의 건축물의 1층이 전체가 다 필로티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죠. 이용하면서 각종 어떤 주차장 이렇게 많이 또 이용을 합니다. 이럴 때 청수 제외한다. 청수 제외 안 합니다. 청수 제한할 때는요, 여기 필로티 청구가 청수에 사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 청수에 다 1층 이렇게 다 포함이 딱 됩니다. 포함이 딱 돼요. 되지만 주택 건물일 때 한해서 몇 가지 또 제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가구하고 다 세대입니다. 규모 작죠. 다 660제곱미터 이하 규모 작은 빌라 힌트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가구입니다. 다 가구 주택하고 다 세대 주택 요 두 가지 주택일 때는요. 1층이 필로티 구조이다라고 합니다. 1층의 필로티. 이것이 다 가구, 단독 소유한 다가구 주택과 또 구분 소유한 다세대 주택인데 여기 1층 이 필로티인데 이 필로티가 전부 다 필로티이든 또요 일부만 필로티이든 간에 이건 묻지 않고요. 일부일 때는요, 나머지 부분들이 주택이 아닌 기타 건물의 용도입니다. 상가죠, 상가. 해서 상가 등으로 이용한다. 각종 편의점, 또 미용실 등 이용한다. 같이 요 전부나 일부가 필로티이면서 일부일 때 나머지 분이 상가 등으로 설 때, 요 상가일 때, 요 상가 주택이 나오시죠. 주택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요, 청소해서 빼줍니다. 빼주니까 요 3개층까지 다 하고
세개층을 집어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상가주택 부지하면 보통 다 요 다가구나 다세대 지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상가주택 부지가 참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청소세 빼줍니다. 빼주는 대신 면적은 다 660 이하이죠. 이하니까 요 규모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면적은 이쪽이 최대로 뭐 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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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인데 이쪽은 예 최소한 60이죠, 60. 그러니까 요 200, 200, 200 이쪽은 60 제곱미터만 딱 쓸 수 있고 이제 다 합한 것이 660 이하가 될 때, 이하가 되면서 청수는 빼주니까 하나, 둘, 세 개 층이면 다가구가 될 수 있고 상가주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일대 한해서 1층 전부나 일부가 필로티이면서 나머지가 주택이 할 때 청수에서 빼준다라고 합니다. 또 아파트나 연립주택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것들은요 1층이 전부 다 필로티 구조로 이용할 때 한해서 청수에서 빼줍니다. 1, 2, 3, 4개층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아파트는 하나 더 올라가죠. 5개층이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나 연립에서 1층에 상가 등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것은요, 우리 상가주택이 아니고, 이건 뭐냐, 복합주택에서 주택과 기타 상가 등의 복합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에 딸려 있는 1층에 상가가 있다면 복합주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다거나 다세대일 때는 1층이 딱 상가 등으로 쓰고 있으면서 나머지가 필로티가 있다 할 때는요, 요 청소에 빼주게 됩니다. 빼주어서 이건 상가주택이라고 부르죠. 상가주택. 이거는 복합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나 연립에서는 1층이 전부가 다 필로티로 피어져 있을 때 한해서만 몽땅 다 필로티, 전부 다 필로티 구조 1대 한해서만 청수에서 제외해준다라는 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지금 건물 종료편에 보시면요. 그 단독에서의 다합은 다가구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데 그 가합은 아파트 위에 본문 속에 보시면 가호와 나호 또 다호에서 청수 산정에서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딱 해서 앞으로 중개업을 하시면요. 그냥 상가주택이다 할 때는요. 상가주택 부지다 할 때는 그 속이 일반적인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나 다가구 지을 때 지을 수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인데 상가 집어넣었는데 나머지가 필로티가 일부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해당 층을 청수에 빼주면서 청수는 제한해서 빼주면서 면적은 포함되니까 상가분 포함해서 660제곱미터 이하가 될 때 상가주택인 바로 다와 다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봅니다.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우리 근린생활시설이란 말 딱 뜨면 뭡니까?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좀 쭉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시면 제일 흔히들 상가 취급한다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근린생활시설을 제일 많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근처에 인접해 있는 생활시설들 해서 점포를 말합니다. 점포를 말해요. 이것들이 이제 1종, 2종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1종, 2종이 있습니다. 3번, 4번 정도이죠. 주택가 근처에 인접해 있는 생활시설, 걸린 생활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1종은요, 아주 주택가 옆에서, 주거지역 옆에서 꼭 필요한 것이 1종에 다 포함이 딱 되어지고 아주 건전한 시설이 1종에 다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2종은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리할 수 있는 것들 2종에 딱 포함이 딱 되어져 있고요. 또 약간 비건전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2종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특히 1종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1종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거의 한국의 모든 용도 지역에 1종을 다 설치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1종은요. 되게 다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딱 여기 법에 있는 제한만 갖추면 그 위치 제한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은 3번의 가압은 뭐냐, 가압은. 3번의 가압은 보시면요. 3번의 가압은 딱 보시면 가압에 이런 말을 보입니다. 자, 일용품 판매점이죠. 일용품 판매 소매점입니다. 일용품 판매 소매점. 자, 각종 어떤 일용품을 판매한다. 일용품을 각종 어떤 판매하는 어떤 규모 작은 어떤 소매점인데, 이것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딱 되어지면 일종 건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규모 작은 300평까지 정도의 슈퍼마켓, 각종 어떤 일용품 판매점 참 많죠. 어떤 다이소 판매점 등입니다. 이것이 300제곱미터,
300평이 바로 1천 미만이 되어지면 다 보시면 일종 근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분 보시면 식품, 뭐 자파, 어류, 왕구, 서적, 각종 어떤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같은 경우는 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다. 300평 이하 되는 슈퍼마켓은요, 저 농촌 마을 한가운데 또 산속에도 설치할 수, 장사는 안 되겠지만 설치할 수가 있다는 말 되겠죠. 그것이 가분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나보다 나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휴게 음식점이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뭐 카페입니다. 뭐 차, 그 음료 판매점 뭡니까? 음료를 판다. 커피숍, 뭐 커피숍. COFF죠. 커피숍이다. 그래서 요것들입니다. 휴게 음식점 뭐냐? 바로 편의점. GS 25시 편의점. 그다음에 음료 판매점, 각종 어떤 카페를 말합니다. 커피숍인데 요것들은 3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지면요, 일종 근생에서 시골 농촌 또 도로가에 어떤 향수는 대부분 다 휴게 음식점, GS 25시, 음료 판매점, 각종 커피숍 등은요, 위치 보면 산속에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많이 있어. 경치 좋은 곳은요, 관광객이 딱 모여들죠. 그러면 커피숍에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멋진 경관이 좋은 곳에 커피숍이 있다. 또요, GS25시 좀 편리하겠죠. 이것도 제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규모가 100평이 채 안 되는 300제곱미터 미만이면요, 모든 지역에 설치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휴게 음식점 또 카페 등의 어떤 커피숍이 300제곱미터가 안 되면 일종 근생이다 합니다. 만약에요, 요 규모 이상 되는 카페라든지 판매, GS25시는요, 이것은 이종 근생으로 되죠. 규모가 좀 크면 이종 근생으로 빠지고요. 일용품 판매점, 소매점, 슈퍼마켓이 규모가 좀 크면 요 규모 이상이 딱 되어지면 이것들은 판매 시설, 할인마트, 대형마트로 본다. 판매 시설 이렇게 간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품 판매 소매점이 1000제곱미터 미만, 300평 이하이면 모든 장소에 다 가능한 바로 슈퍼마켓으로 본다. 그런데 휴게 음식점과 카페, 커피숍 등은요, 300 미만 1종, 300 이상 보시면 2종으로 간다. 이렇게 차이점이 납니다. 그것이 나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분 보시면 다분에 각종 어떤 이용실, 뭐 미장원 있죠, 미용실이 보입니다. 보이고요. 또 보시면 저기 또 뭐가 보입니까? 저기 세탁소하고요. 세탁소하고 목욕탕입니다. 목욕탕들. 이것들은 규모 불면 다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용실, 미용실, 세탁실, 목욕탕 등은요, 규모 불면 꼭 필요하고 있으면 아주 편리하고 있지만 아주 건전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일종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 다번에 나와 있죠. 각종 어떤 이용실,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등의 어떤 부분들 다 보시면 일종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또 라본 보세요. 라본 보시면요, 이런 말 보입니다. 라본에 각종 어떤 어원들입니다. 어원들, 치과 어원, 소아과 어원, 또 내과 어원들입니다. 또 보시면 그 안마 실수 말고 안마원, 스포츠 마사지하는 안마원들 규모 불문하고요. 뭐 침술원, 조산원, 각종 어떤 원자 붙는 것이세요. 뭐 어원, 소아과 어원, 안마원 등 그 침술원, 안마원 등 전부 다 일종의 면적풀만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거지역 근처에 보시면 병원 건물이 있더라. 병원 이제 1층 건물 보니까 약국 2층 보니까 치과 어원, 3층 보니까 소아과 어원, 내과 어원, 이비인후과 어원 등이 쫙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들 다 어원입니다. 어원이니까요, 한 건물석에 어원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요, 요 전체를 다 보시면 병원 건물로 보는데 병원이 아니고 다 어원 건물들이 모여 있는 건물일 뿐이다. 그래서 일종 근생에 포함되어서 규모 불문하고 주거지 옆에 우리 집 옆에 소아과 어른이 있다. 편리하겠죠. 편리하면 애가 아프면 또 보내면 됩니다. 그럼 규모 불문하고 다 보시면 일종에 포함이 되어진다. 어원자 일종입니다. 그런데 어원이 아니고요, 병원입니다. 병원. 요 사람들 좀 규모 큰 병상을 갖춘 병원, 요것은요, 의료시설로 가서 위치가 또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어원, 그냥 어원하면 이제 일종인데 병원자가 붙으면 어류가 된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마하본입니다. 마하본 가보시면 이런 말이 보이네요. 마하본에 가보시면 마하본에 딱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마하본이죠. 탁구장, 체육도장, 어린이들 또 학생들 탁구장 필요하겠죠. 또 태권도장 등의 체육도장입니다. 뭐 유도장, 또 금도장, 뭐 체육도장. 요것들 애들이 어떤 인체 발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체 발육이죠. 그래서 이것들은요, 요 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전부 다 일종입니다.
근데 어린애들, 학생들 필요한 탁구장 건전하죠. 또 체육도장, 태권도장 건전합니다. 이것들은요, 500이 안 되면 다 일종이 된다.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어린애들, 학생들, 어린이들 이용 체육시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어른들 체육시설은요, 이종을 없죠. 어른들 보시면 뭐 당구장이라든지 또 에어로빅장이죠. 헬스장들 다 이종에 포함되는데, 일종은 애들 가는 탁구장과 체육도장이 500이 안 되면 일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 규모 이상이 딱 되어지면요, 운동시설로 간다. 운동시설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바번입니다. 바번 보시면 공공업무시설 해서 공공업무입니다. 뭐 파출소, 동사무소 등의 공공업무시설, 요것들은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300평 안 되면 다 일종이 되어서 어떤 장소든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번에 있습니다. 자, 또 4번에 각종 어떤 마을 회관들, 마을을 위한 마을 회관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종에 다 포함된다 보면 돼요. 오른편에도 아번 가보시면 아번입니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도시가스 배관시설 등은요,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꼭 필요하니까 대부분 다 일종에 포함되죠. 각종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가스 배관시설 아주 폭발적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꼭 지역에 필요하니까 일종에 다 포함되어서 우린 이런 거 취급 못한다 보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자번 중요합니다. 자번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일반 업무시설이 봅니다. 일반 업무시설. 규모 작은 어떤 일반 업무시설. 이것이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 되면 다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시설, 중개사 사무실 포함됩니다. 각종 어떤 일반적인 사무실들, 업무시설들, 이것이 공장 말고 일반 업무시설로 되어지면 30이 안 되면 다 일종이다 해서 모든 장소에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기 단독 주택 단지 안에서 조그만 창고를 내어서 따로 구분 딱 해가지고 내 사무실 쓰겠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평 채 안 되면요, 7평 채 안 되면 이것은 다 일종 근로생활시설이 되어서 모든 장소에 다 이용이 된다 해서 일반 업무시설 30입니다. 근데 이 일반 업무실이요, 5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지면 이종입니다. 이종이 된다. 요 규모 이상 되어지면 그냥 업무시설 이렇게 빠진다랍니다. 그래서 30이 안 되면 일종이고요. 30 이상 500제곱미터 180평 정도 안 되면 이종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규모 이상이면 업무로 간다. 그래서 일반 업무시설 여러분들 취급 참 많이 하시고, 근무 장소가 이제 규모가 작을 때는 일종이고, 규모가 좀 크면 이종이고, 아주 크면 업무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 내용이 자본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종입니다. 이종 건생시설 가장 많이 여러분들 취급하는 상가입니다. 상가에서 이종 건생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상가군에 포함됩니다. 이종 건생시설. 그래서 이제 이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주택가 근처에 인접해 있는 생활시설이지만 약간 편리할 수 있고, 있으면 편리하지만 약간 비건전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종 일반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가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공연장이죠, 공연장. 요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가번에 보시면 공연장 딱 나와 있어요. 공연장. 요 공연장 같은 경우가 각종 어떤 뭐 음악당, 극장 등의 규모 작은 어떤 공연장, 또 여러분들 비디오 감상실 이렇게 하는 업종이 있죠. 비디오 보는 곳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지면 다 일종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종이 되어지고요. 요것들이 500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좀 커버리면 문화집회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 극장, 또 소극장, 비디오 감상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건생인데, 요 규모 이상이면요, 문화집회로 간다. 요 차이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번 가보시면 종교집회장, 교회들, 종교집회장, 교회도 있어도 건축물 매입해서 각종 어떤 건축행위 하고자 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종교집회장인데요. 조그만 교회들, 요 조그만 교회들은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되어지면요, 이종 건생이 됩니다. 이종 건생에서 500이 안 되면 이종 건생 설치가 되어진 장소에서는요. 근데 종교집회장은요, 비록 이종에 포함되지만 일종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종교집회장 이종에 포함되지만 500이 안 되는 종교집회장 조그만 교회들은요, 일종 건생시설은요, 모든 장소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바로 옆에 지하에 보시면 또 개척교회라고 하죠. 규모 작은 교회들 다 이종에 포함이 딱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규모 이상이 되어지는 큰 어떤 교회들은요, 종교시설 이렇게 간다. 그래서 종교집회장은 500이 안 되는 집회장, 그래서 이종 건생. 종교시설이면 이종 이상이 되어서 상업지역 등에 가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다가요. 4번입니다. 4번에 딱 보시면 청소년 게임업소, 이것이 뭐냐 하면 다시는 오락실 말입니다. 오락실 말하고요. 또 인터넷 게임 제공업소, 이것은 뭐냐 하면 PC방을 말합니다. 이것들은요,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딱 되어지면 이종 건설에 포함이 딱 되어서 웬만한 장소 다 이용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요, 요 규모 이상이 딱 되었다. 요 규모 이상이 되어지면요, 이것들은 판매 시설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청소년 게임 PC방과 인터넷 게임업소 오락실 등은요, 면적이 500이 안 되면 이종 건생이 되어지고 500 이상의 판매가 된다. 이게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A번에 아까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음식점 말고 휴게 음식점 바로 저기 편의점 또 김밥 천국 등을 말합니다. 휴게 음식점 또 카페 각종 어떤 뭡니까 커피숍 등은요 요 규모가 그렇죠 500제곱미터 해가지고 300 해가지고 300제곱미터 이상 미만 되어지면 1종이요 이상 되어지면 2종이다. 해서 규모 큰 카페는요 2종으로 간다 보면 됩니다. 그냥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일반 음식점입니다. 요 일반 음식점 많이들 보시죠. 뭡니까? 갈비집, 횟집, 뭐 닭집 등이 다 호퍼집 다 포함됩니다. 일반 음식점 술을 간해서 요쪽 술을 먹지 못하지만 술을 먹을 수 있는 곳이죠. 각종 갈비집, 횟집 등이 다 포함됩니다. 요것들은요 면적 불문 다 이종이다랍니다. 그런데 술을 부어주게 되면요 유용시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상업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부어주지 못하고 접대를 못하고 술만 팔 수 있는 곳이죠. 갈비집, 횟집 등 규모 불문 전부 다 이종에 포함이 되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번 가보시면 우리가 병원자 붙어요. 병원자 붙죠. 병원자 붙으면 이것이 의료시설 이렇게 갑니다. 하는데 이것이 동물을 위한 동물병원이다. 동물자 붙는 병원하고요. 동물자 붙는 미용실 이것들은요 전부 다 이종에 다 포함이 딱 되어진다. 그래서 병원 중에서도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은 이종에 포함된다. 이 미용실 자체는 일종이지만 동물미용실은 이종, 병원은 어르지만 동물병원은 이제 이종 이렇게 간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딱 체크를 해주세요. 또 카본 보시면 학원 건물이 또 많죠. 학원들 애들 보습학원들이 참 많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들 학원입니다. 학원 또 보시면요 500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권리생활시설 500 이상 되어지는 학원들은요 교육 연구시설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학원 또 500 미만이면 이종 건생 500 이상이면 교육시설 이렇게 빠진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학원 또 보시면요 보통 이제까지는요 한 건물 속에 선점을 먼저 해서 어떤 학원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딴 학원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우는요, 우리 일종 이종 건생시설 보시면 단란주점 외에는요,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해도 그 속에 주인이 다르면요, 각기 분리해서 500 판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선점한다 해도 다른 업종도 다른 수학학원, 또 수학학원이 있다. 주인이 다른 수학학원을 건물 속에 쭉 학원 건물이 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달라도 학원 건물은요, 그 내부에서 주인이 다르면 각기 분리해서 이용이 되어지면 따로따로 심사한다 해서 500만 안 되면 전청이 다 학원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내용이 학원이 500 미만이면 이제 학원, 저 이종 건생이고 500 이상 되면 교육으로 빠진다. 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타번의 독서실은 또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보고요. 그 다음에 파번이죠. 어린이들 탁구장과 체육도장은요 500 안 되면 1종이었죠. 근데 어른들 시설입니다. 각종 어떤 당구장이라든지 또 헬스장, 체력 트레이닝장 등등입니다. 이것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이 된다. 요 규모 이상이면 당연히 운동시설 됩니다. 또 차이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번 보시면요. 하번에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일반 업무시설, 그러니까 일반 업무 같은 경우에 30이 안 되면 1종, 30 이상 500이 안 되면 2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도 보이네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버리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말하죠.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요 다중생활시설은요.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말하는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속에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권리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숙박시설 이렇게 해서 분리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고시원 같은 경우도 각기 주인이 다르면 각기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한 청에 어떤 고시원 A 고시원 또 그 위에 B 고시원 이렇게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500이 안 되면 이종 권리생활시설 이상이면 숙박이 된다. 요 차이도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너번에 가시면 제조업소가 뭐 제조업소, 수리업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공장 비스무리한 제조업소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보시면 면적이 500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 되면 될 때 다 공장으로 봅니다. 공장. 그런데 500이 안 되는 공장 비스무리한 것은 다 이종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같이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소인데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공장, 500이 안 되면요, 이종 건설이다. 단 이종에 포함이 될 때는요, 폐수, 각종 홍해 등이 소음, 폐수, 소음, 홍해 등이 나오지 아니하는 카인테리어라든지 그 뭐 규모 작은 것들 보시면 이종 건설로 보는 것이 공장이 아닙니다. 폐수가 나오지 아니하면서 500이 안 되면 이종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또 보시면 그 너번에 있죠. 해서 보시고요. 자, 또 더번 보시면 그 밑에 더부터 밑에 봅니다. 랍 보세요. 랍은 암마원 요것은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암마 시술소 이렇게 딱 빠지면요, 요것은 이종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요. 또 그 밑에 여러분들 노래방, 노래를 부르는 곳입니다. 노래방이다. 노래만 부릅니다. 하면 요것은 규모를 보면 다 이종입니다. 이종. 근데 노래방 플러스 그 안에 술을 팝니다. 술을 팔 때는요, 단란주점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노래만 하는 곳은요, 노래 연습장에서 이종 건생 규모 불문합니다. 그런데 노래 연습장 플러스 술을 제공한다 할 때 단란주점인데, 단란주점이 될 때는요, 150제곱미터 이상 되어지면 위락시설, 150제곱미터 미만 되어지면 이종 건생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곳인데 노래만 하면 전부 다 이종 건생인데 노래와 동시에 술까지 팔고 있다면 단란주점이 되는데요. 그러면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 150 안 되면 이종 건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란주점에서 또 플러스해서 접대한다, 아가씨가 앉는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요, 이건 전부 다 유흥주점이 되어서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전부 다 위락시설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곳인데 술을 안 판다 이종 건생 규모 불문, 노래하는 곳인데 술을 판다 단란주점이 딱 되어서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 안 되면 이종 건생시설. 그런데 단란에서 아가씨가 앉아 술을 딱 부어준다 하면요, 유흥주점 되어서 위락시설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종교시설 가시면 가번에 종교집회장으로서 이종건생, 즉 500 미만이 아니 500을 초과하면 다 종교시설 되겠죠. 그 말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에서 7번에 다번에 1번 딱 보시면요, 슈퍼 등의 일용품 판매점이 보시면 아까 일종이 되겠습니다. 일종인데 그 1000제곱미터 안 되죠. 1000까지인데 1000 이상 되어지면 판매로 간다. 같이 또 다번에 1번에 있습니다. 또 거기 또 밑에 2번입니다. 오락실과 PC방 같은 경우도 각기 500제곱미터 이상 되어지면 판매로 간다. 같이 또 다번에 1번,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편에 10번 가보시면요, 교육 연구시설 가운데에서 이종 건생은 제외한다. 즉 학원들도 500 이상 되어지면 눌러온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가보세요. 13번 보시면 가번에 탁구장, 체육투장, 또 헬스장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 보시면 이것들도 500을 넘어가면 전부 다 이 운동으로 간다. 500이 안 되면 탁구장, 체육도장 1종이요, 기타는 2종이요. 그렇지만 500 이상이면 다 운동으로 간다. 라가 13번에 가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32페이지 가보시면 14번에 업무시설 보입니다. 공공업무시설 보이죠? 이것은 아까 봤듯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건생, 이상이면 다 업무로 갑니다. 하고요. 일반 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아까 봤습니다. 사무실 등이 이 30제곱미터가 안 되면 1종이요. 30 이상 500이 안 되면 이제 2종이요. 또 요 규모 이상이면 일반 업무시설 놓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 나번 1번입니다. 보시고요. 또 이번 오피스텔 하면 그 주로 하는 것이 업무 위주이지만 그 일부 구역을 나누어서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오피스텔 이렇게 말합니다. 오피스텔 이것도 업무실로 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가보시면 숙박시설, 요 숙박시설 딱 보시면 첫 번째 일반 숙박시설 참 많이 봅니다. 일반 숙박시설, 뭐 모텔, 각종 어떤 여관 등을 말합니다. 생활 숙박시설, 생활 숙박이 뭡니까? 생활 숙박시설은 비즈니스 해가지고요. 안에 가시면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하룻밤 1박 임대를 해도 안에 아무것도 주방이 없다면 일반 생활시설
일반 숙박시설. 근데 안에 주방이 있더라면요, 생활 숙박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반 숙박은 주방을 안 넣고요, 생활 숙박은 주방을 넣어주는 것을 말한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보이죠?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만 숙박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 500 이상 되어지면 숙박으로 간다가 또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시고요. 16번입니다. 위락시설. 단란 주점인데 150 이상이면 위락으로 옵니다. 위락으로 오고요. 또 유흥주점은 아가씨가 술을 부어주죠. 주먹을 불면 다 위락으로 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공장. 공장을 보시면 1종, 2종 근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미만의 제조업소는 이종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 경우 초과되거나 또 공해가 나오면 공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창고를 창고를 좀 소개. 창고하면요, 창고 보통 창고 참 많습니다. 또 하역장들, 물류터미널 다 창고 얘기겠죠. 근데 보통 창고는 우리 가번 창고시 나다라는 거의 소개를 안 하십니다. 보시면 돼요. 자, 17번을 답했습니다. 17번에 특히 오른쪽에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요, 위험물로 갑니다. 위험물. 주유소는 위험물이다. 주유소는요, 자동차 출입이 아니고 위험물로 본다. 위험물로 본다. 이것도 하나 확인하십시오. 주유소는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자동차 관련과 매체하시면 안 돼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부지 찾을 때 위험물 저장 처리가 가능한 그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유소는요, 위험물 저장인지 자동차 관련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번에 참 많죠. 주차장, 세차장 쫙 나오죠. 자동차는 바로 주차장, 세차장 등을 쭉 말하는데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또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전부 다 자동차 관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요. 또 앞은 보시면요, 여객 버스 차고, 또 화물차 차고 등은요 다 자동차 관련이다 해가지고 위험하게 또 봅니다. 보시고요. 21번 보시면 가면 축사부지, 축사부지 참 많습니다. 돈사부지, 또 우사부지 해가지고 축사부지인데요. 축사부지 같은 경우는요, 또 혜택을 또 많이 줍니다. 근데 위치가 좀 제한받아. 그래서 이건 동식물 관련이다. 저 농촌 마을에 축사 설치할 텐데, 축사부지를 설치할 때는요, 혜택을 좀 줍니다. 그러면 넓게 또 쓰게 해줘요. 그 혜택 뒤에 또 나옵니다. 보시고요. 또 22번입니다. 여러분, 나아번에 고물상부지, 자원순환시설, 그래서 고물상부지는요, 공장 있는 곳 등에서 이것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입니다. 자원순환. 해서 딱 보시고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십니다. 자, 34페이지 가보시면요, 28번에 장례식장 보이죠? 장례시설이라 부릅니다. 이제 여기다 동물화장장, 동물장입니다. 동물장례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 위에 26번 보시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요, 이 중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동물화장장실은요, 위에 26번에 묘시에 포함이 되어지고 동물장례시장은요, 묘지 관련 시설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이 종입니다. 이 종이지만 동물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고 또 동물화장장은 묘지로 간다. 이렇게 위에 보시면 또 26번과 28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야행장 시설, 캠핑장, 글램핑장, 야행장입니다. 야행장 시설,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인데요. 이 캠핑장이 크죠? 큽니다. 큰데요. 부지가 좀 큽니다. 캠핑장들. 그런데 이 안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죠. 관리동 건물, 샤워실, 건물, 화장실, 관리동, 샤워실, 화장실 건물입니다. 이것들 전체 부지 말고 야행장 시설에요, 관리하는 건물, 이것들입니다.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되어지면 수련시설로 갑니다. 300제곱미터 미만 되어지면 야영장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요 캠핑장 부지 안에서도 관리하는 건물, 요 건물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 되어지면 수련시설, 300이 안 될 때 야영장시설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진다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가보세요. 비고 봅니다. 비고 1번 보시면 제 3호와 4호가 뭐냐? 바로 1종과 2종 건성입니다. 1종, 2종 건립생활시설 같은 경우는요. 예, 그 밑에 2번 딱 보세요. 이 건축물 내부를 구분해서 쓰고 있으면 각기 따로따로 해서 면적을 따진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3호와 4호, 1종과 2종 건성은요. 면적을 따로따로 심사를 딱 합니다. 하는데 거기 또 이번에 카본 보세요. 단 4호 2종 근성에 있는 단란 주점일 때는 합산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한 업소가 선점하면 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노래방은 다 분리가 될 수 있어도 단란 주점한테는 한계가 먼저 있다. 그럼 못 들어간다. 이 여기에 가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나번에 보시면
구분되어서 수학학원 또요 뭐 무슨 학원 다 분리가 되어 있어도 주인이 같으면 합산해서 평가한다가 또 나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3번 지금 3번 보시면요. 비록 이종 건생에 보시면 분리를 한다 할지라도 청소년 접근 금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따로 산정한다. 또 3번에 있죠. 그래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이죠. PC방, 오락실 등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만 갈 수가 있다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 주정과 또 주인이 같거나 또는요 보시면 여기 청소년 접근 금지 업소 등은요 면적을 합산해서 평가하지만 그 외 일종 이종 건생한 면적을 분리해서 주인들은 분리해서 평가한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건물의 종류였습니다. 종류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또 건물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로 상세한 분석이 쭉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